이럴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발려왔을 때 그랬거든요. 여기가. 가장 큰 구별법 그리고 틀리지 않는 구별법은 나름 그 확률이 더 요일이라는 시간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행가는 아닌데 발리 여행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전문 여행가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니고 그저 일반인으로서 경험한 것들이다 보니 내용이 조금 깊이는 없을 수 있는데요. 발리에 처음 여행 오시는 저처럼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긴 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은 유심, 환전, ATM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유심을 구매할 때 저는 그냥 현지에 있는 유심 가게를 사용을 해요. 그럴 때는 우선 여권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여권을 가져가던가 아니면 여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통신사는 저는 보통 항상 텔콤셀을 사용해요. 텔콤셀이 좀 그나마 잘 터지고 앱을 통해서 자녀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편리하더라고요. 텔콤셀을 기준으로 새 유심을 구매할 때 가격표는 대충 올려놔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항상 이용하는 현지 유심 가게의 가격이고요. 이렇게 구매한 데이터는 30일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다시 충전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심카드 판매처에 가서 데이터를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알파마트라는 편의점에 가서 텔콤셀 앱에다가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에 내가 직접 데이터 상품을 골라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심카드 판매처에서 충전할 때도 그 데이터 상품 금액 외에 2,000루피아의 충전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요. 알파마트에서 충전을 할 때도 포인트 금액 외에 2,000루피아의 충전 수수료가 있어요. 저는 그냥 심카드 판매처에 가서 충전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텔콤셀 앱에 포인트를 충전을 하고 나서 데이터 상품을 구매하고 나면 꼭 잔여 포인트가 남거든요. 근데 이게 처리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사용하는 심카드 구매처는 브라와 쪽에 있는 해피셀이라는 곳이에요. 오랫동안 외국인을 상대로 일을 해왔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일단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일처리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좀 투명한 편이에요. 텔콤셀 데이터를 충전을 할 경우에는 이제 얘네가 텔콤셀 앱에 들어가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별 금액 리스트를 쭉 보여주고 거기서 제가 선택을 해요. 그러면 딱 그 금액에다가 2,000루피아만 더 받아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오기 전에 하나 한 10만원 정도 루피아로 환전해서 들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게 환율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잠깐 편의점에 들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숙소 체크인한 다음에 환전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고잭비를 내야 한다든지 예상치 못하게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는 그냥 환전을 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환전에서 아마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여기가 사기인지 아닌지 또 환율이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제가 처음에 발려왔을 때 그랬거든요, 여기가. 우선 안전한 공식 환전소랑 사기 환전소를 구별할 수 있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구별법 그리고 틀리지 않는 구별법은 공식 환전소들은 환율이 다 똑같은데 사기 환전소는 다른 데보다 조금씩 높은 환율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다 1달러의 환율이 14300인데 갑자기 어디가 14600, 막 14800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 그럼 거의 100% 사기예요. 이런 데는 그냥 걸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번 주말에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일요일 환율이 14250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봤던 쿠타 지역의 사기 환전소들이 14600, 뭐 14899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 가격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도 생긴 모습으로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한 환전소의 경우에는 일단 큰 간판을 갖고 있고 건물 내에 입점되어 있는 가게 같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되는 구조인데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약간 은행처럼 창구가 보통 2-3개 정도는 있고 나와 직원 사이의 그 가림막이 투명해요. 그리고 벽면에는 보통 통화별 환율을 표시해주는 전광판 같은 데가 있거든요. 시계랑 같이 있는. 제가 가봤던 환전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사기 환전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길거리에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있거든요. 덩그러니 이렇게 좀 쥐구멍 같은? 간이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창구는 보통 딱 1개면서 가림막이 보통 어두운 색이에요. 이 정도 차이만 가지고도 사실은 대부분 다 걸러낼 수가 있어요. 확인해야됩니다. 그렇죠. 일단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빠이. 사기 환전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다가 시작이 돼요. 친구랑 짱구의 그 메인 로드를 이렇게 걷다가 그냥 길가에 환율 표시되어 있는 안내판 같은 게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거기 위에 Authorized Money Exchange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서는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왔냐, 뭐 친구랑 왔냐, 발리엔 얼마나 있을 거냐, 너 한국에서 왔어, 나 한국 되게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수다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달러를 건네면 처음에는 그에 맞는 돈을 줘요. 제가 이제 그걸 세어본 다음에 됐어, 갈래 하려면은 근데 잠깐만 다시 줘봐, 맞나, 내가 다시 한번 세볼게 이러면서 다시 돈을 가져가고, 다행히 이제 친구가 중간에 눈치를 챈 거예요. 여기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우리 환전 안 할래, 100달러 다시 줘. 좀 실랑이가 있었지만 운이 좋게도 저희는 다시 100달러를 받아서 사기를 당하진 않았어요. 다시 세고 다시 주는 그 과정에서 뭐 한두 잔씩 밑으로 이렇게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환율이 너무 좋으면 거르고 보세요. 나름 그 환율이 좋은 요일이랑 시간대가 있어요. 경험상 환율이 가장 좋은 요일과 시간대는 화, 수, 목 11시쯤에서 3시까지예요. 일단 평일과 주말을 비교를 하면 평일이 항상 더 좋고, 평일 중에서도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아무래도 주말이랑 가깝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 수, 목을 보통 저는 더 선호하고,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한 11시, 12시쯤 해서 그날의 환율로 업데이트가 돼요. 은행이 문을 닫는 3시가 되면 그때부터 환율이 또 한번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환전은 평일 3시 이전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요즘에 이제 가지고 온 100달러짜리가 다 떨어져서 ATM을 이용한 현금 인출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ATM을 쓸 때도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ATM을 사용을 할 때 은행 지점과 같이 있는 ATM이거나 아니면 경비원이 좀 서 있는 곳들, 이런 데를 주로 사용하고요. 길가에 ATM만 덩그러니 있는 데들이 있어요. 또는 편의점 안에 들어가 있는 ATM, 이런 데는 보통 사용을 안 해요. 현재 발리에 있으면서 좀 사용을 해봤던 ATM 위치는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놔드릴게요. 은행마다 또는 ATM 기계마다 1회 최대 인출 한도가 조금씩 다른데 뭐 한 1.5밀리언 정도에서 한 3밀리언 정도의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메이뱅크 ATM이 3밀리언으로 가장 커요. 참고로 ATM 이용 방법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 ATM을 혼자 쓸 때 무슨 메뉴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요즘엔 여행에 워낙 다들 능통하셔서 기본적인 거는 정말 다 빠삭하게 알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발리 놀러 왔을 때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런 기본적이고 당연한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같은 분이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렸다면 댓글에서 꼭 수정을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숙소 관련된 내용을 가져올게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